원유 줄든 말든 사랑해요 맨유를 외치는 북한의 김정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먼저 오늘 오전 청와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원안의 초안에서 후퇴했다라고 하는 후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청와대 측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현정 의원. 네. 이 대북 제재가 좀 반쪽짜리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물론 뭐 초안, 미국이 제시한 초안보다는 뭐 상당히 후퇴한 안입니다. 일단 뭐 원유 같은 경우는 뭐 전면 금지보다는 이제 한 30% 정도만 이제 차단을 했고, 또 오늘 김여정의 어떤 그 해외 계좌, 이것도 사실 이제 봉쇄를 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즉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동의했다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를 해버리면 대북 제재안이 사실은 형성되기 힘들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인데 사실 이게 이 정도라도 지켜지기만 하면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북한의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지금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 조치를 앞으로 이행하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동안 사실은 9차례에 걸친 대북 제재를 해왔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전혀 뭐 뒤처짐이 없이 개발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만큼 이행 의지가 있는가, 거기에 결국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 소장님 무엇보다도 제재 대상에서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빠졌다는 점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속담에 뭐 털 빠진 여우가죽이라는 말이 있듯이 김정은, 김여정이 빠진 제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의미는 좀 좁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라도 잘 지켜주면 좋겠다. 우리의 그 소박한 심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결정적으로 태클을 걸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김정은, 김여정 빠지는 대신 지금 그 박용식 인민무력부장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박용식의 그 군에서의 위치를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 국방상 정도로 착각하는 문화인데 예. 박용식은 군서열 3위고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다음으로 3위고 거의 실권이 없는 후방공급 책임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력부장을 집어넣고 김정은, 김여정을 뺐다. 물론 이제 미국이 제재안에는 김여정까지 들어가 있고 김정은은 지금까지 안 들어갔고 이번에만은 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원유 차단과 김정은의 통치자금 차단이란 두 마리 토끼, 이것을 거의 뭐 가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느슨한 면이 있다.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다. 김주성 대표님. 그런데 이게 김정은의 재산은 다 이제 차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잘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블랙리스트 넣어봤자 실효성 없다. 뭐 이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사 이게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거론을 해서 제재 대상으로 넣었다 한들 예. 그들이 해외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이게 차명 계좌를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 대신을 세워가지고 호를 세워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재 결의안에 이 김여정이나 김정은의 뭐 실명을 이렇게 거론을 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는 현재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고 재정 쪽을 맡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타깃에서 제외를 시키지만 아마도 이게 뭐 이번에 그 러시아나 중국이 동참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실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현재 그 러시아의 선박 같은 거는 이 석탄을 싣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면서도 이게 라진 선봉에 돌려서 석탄을 부린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거기 제재 효과가 없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결된 이 연유 파이프도 같습니다. 중국이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이게 완전히 막힌다고 하네요. 막히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보수 비용이 어마무시한데 그거를 결국은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미국 초안에는 김정은의 해외 그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 도대체 해외 비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건가요? 이게 아마 이제 김정일 시대에
시대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김정일 시대보다는 한 뭐 10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은데, 김정은 그래도 한 3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스위스나 홍콩 뭐 이런 쪽에 이제 아마 분산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우리 돈으로 한 5, 6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사실 이게 알기만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김정일 시대에 이 방코델타 아시아의 은행에서 이제 거기 비자금을 차단해서 그걸 차단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김정일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제발 풀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자금줄 어느 곳에 차명 계좌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게 검증만 되면 그 은행을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김정은이 저 돈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자기의 측근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장비들 구입이라든지 실제로 외국에 나가는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 임무가 바로 저 관리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번에 제재하면서 빠졌는데,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 재무부나 이런 데서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만약 이게 들통이 날 경우는 그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는 미국의 은행이 재무부가 별도로 지금 이 은행, 즉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엔 제재에서는 빠졌지만 미국 재무부 제재에서만 포함될 경우에 김정은의 어떤 비자금의 어떤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화면 보실게요. 왜냐하면 이제 화면 나올 텐데, 안 소장님. 네. 아까 김정은이 저렇게 파티 연회를 베풀 때 마시는 술들이라든지 다 저 외국에서 사치품으로 수입해온 거고,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지난 4월에 있었던 김일성 105주년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벤츠 타고 벤츠가 한 3-4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대북 제재 뭐 아무리 해도 김정은은 수입할 걸 다 수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 벤츠 같은 것도 완전히 그 주문 생산한 방탄 벤츠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보트도 한 60억짜리 보트도 또 몇 대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에멘탈 치즈라든지 이제 지저간 저런 말하자면 파티 때 쓰는 와인, 프랑스제 저런 건 다 수입을 해오지 뭐 북한에서 만들 수도 없고 중국에 가서 가깝다고 사올 수도 없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선물 정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최근에도 그 ICBM 쏜 이후에도 김정은이 직접 선물을 하사하는데 요막시간 그 곽을 하나씩 주는데, 그 롤렉스나 오메가 그 명함시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게 모지방에다가 그 김일성 이름을 써서 주문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아마 지금 뭐 조청년 여성 대표단이 평양에 이번에 가서 또 김정은도 만났다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아마 그런 선물 하나씩 줬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역시 김정은의 자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존재는 건재할 수밖에 없고, 김정은이 존재하면 핵무기가 이꼬로 김정은과 핵무기는 동일시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약간은 느슨하게 이번에 제재한 문화이지만 이것은 결국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체제의 붕괴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어쨌든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짚어봤듯이 북한에 대한 이제 제재가 집중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김정은은 나는 축구를 사랑한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일단 이게 북한이 그 체육 외교라고 해서 예전에 체육 경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이게 국제적인 위신을 좀 세우고 위상을 세우고, 그래서 특별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체육 선수가 뭔가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면은 어마무시한 그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선전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일단 김정은의 개인의 취향을 보면 농구를 좋아했다가 이번에 축구 쪽으로 도는데요. 아마도 지금 평양에 국제 축구 학교인가 뭐 이런 걸 세워가지고 아마 이게 선수를 키워가지고 앞으로 이게 해외에 진출시킬, 그걸 인해서 또 이게 북한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이런 뭔가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축구도 본인 축구 국가대표팀 우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국 프로축구인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발언이 하나 더 있어요. 김정은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한광성이라는 선수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에 진출했는데 해외로 진출하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 단지 처음일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영국 축구,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도 곧 북한의 재능 있는 선수들을 넘쳐날 것이다. 갑자기 축구 얘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하고 말이죠. 김정은 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김정은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발은 제 땅을 짚고 뭐 눈은 밖을 내다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상당히 그 눈높이가 높습니다. 어쨌든 프로축구 뭐 먹는 그 음식이나 이게 다 상당히 아주 글로벌한데, 어쨌든 이제 한광성은 이미 이태리 외국 거기에 나갔고, 북한에서 원래
돈벌이를 목적으로 제일 처음 만든 프로 선수단이 이제 권투 선수였습니다. 프로 권투.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제 뭔가 그 돈이 되는 것에 저거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고 뭔가 또 북한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니게라 2013년에는 국제 축구 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올해서부터 이 남미라든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아주 축구 선진국의 전지 훈련 그다음엔 뭐 수학여행 이런 걸 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 특권, 뭐 특수한 사람들에게는 김정은도 뭔가 좀 잘해주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한 스탠드에 따라가려고 하지만 북한 전체적인 인민 생활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균형 있게 해야지 저렇게 하니까 저게 북한 인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뭐 아까 인터뷰를 했던 그곳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김정은 합성을 해가지고 뭐 실제 입었던 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광팬이다, 축구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님 그런데 김정은이 긴장해야 될 것 같은 게 유럽연합에서 유럽에 취업했던 이제 북한 출신 근로자들을 이제 모두 추방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EU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EU가 이번에 이제 그 ICBM 같은 경우에 오히려 미국보다는 EU에 가기가 가깝다라고 이제 아마 그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EU가 적극적으로 이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는 현재 이제 주로 이 해외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 게 러시아 쪽하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중국 뭐 이런 데 이제 건설 인력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일부분 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보면 현재 있는 인력은 이제 그대로 동결 하지만 추가적으로 배치할 경우는 이 안보리의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송금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이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만약에 북한에 노동자 가더라도 현금을 바로 다발적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처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이제 김정은이 꿈꾸고 있는 해외 어떤 선수의 진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대표님 원래 그럼 한광성 같은 선수 예전엔 뭐 북한 출신 북한의 출신 축구 선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 연봉 같은 거 다 김정은한테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훈 선수라고 해서요. 키가 아마 2m 이상, 소장훈 씨만한 그 크기의 농구 25cm인가? 네네, 그렇죠. 예. 그 이명훈이가 미국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갔다가 그다 그만뒀는데요. 그때도 갔습니다. 그 갔다 연봉은 바로 국가로 빨려 들어가고 그 대신에 북한은 뭡니까? 물질적 자극보다 정치적인 자극을 주잖아요. 무슨 인민체육인이니 뭐 벤츠도 주고. 그러니까 그 이명훈 같은 거는 키가 너무 커서요. 일반 승용차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다 주문을 해서 개작을 해서 뒷좌석 앞좌석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를 갖다가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결국은 돈벌이 목적도 아마 유포돼 있다고 하죠. 뭐 맨유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계약금만 해도 몇 억 이상 나가는 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보는데 아마 또 한들이 또 탈북을 해봐야 또 정신을 번쩍 들죠. 예. 아니 어쨌든 밖으로는 본인들이 뭐 수소 폭탄까지 뭐 미사일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데 이제 앞으로 기름, 원유가 30% 정도 공급이 제한되면 그래서 벌써부터 안 소장님 북한 내부는 휘발유 가격이 좀 급등한다 뭐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4월부터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300까지 올라갔다는데 그러면 보통 한 1리터에 1kg 북한은 이제 또 원유를 석유를 또 키로로 팝니다. 우리는 리터로 파는데 1kg에 6,000원 하던 게 지금 3배 올라왔으니까 18,000원. 어떤 데는 뭐 2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뭐 올라가도 김정일이 차가 굴러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 사람은 뭐 비행기, 뭐 자동차 다 굴러다니고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인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양시에서는 지금 뭐 택시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는 약간 좀 서민 그 택시 드라이버들은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택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지면 손님한테 갑자기 택시 요금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 전체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아까 그 지적했듯이 중국에서 원유가 들어오는 게 지금 한 50만 톤 가량 들어오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밸브를 잠그면 그 파라핀에 의해서 이게 다 응고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죽처럼 뜨거운 죽처럼 이게 압축 공기를 밀어내는데 그걸 뭐 3일 이상 잠그면 이게 다 죽이 다 뜨거운 게 다 식고 응고돼 버리니까 중국도 잠글 수 없는 환경인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유엔에서도 만들 때 이번 제재를 만들 때 아마 다음 단계 이제 김정은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거리 로켓도 한 번 더 쏴야지 SLBM 쏴야지 뭔가 지금 한 프로그램이 2개 남아 있으니까
그때는 뭐 김정은이도 명단에 넣읍시다 이렇게 절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제재만도 착실하게 진행되면 북한 경제에도 상당히 위협이 될 것입니다. 예, 김 대표님 말씀처럼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타격은 물론이고 또 관련 산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줄줄이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했거든요. 뭐 예전에 이게 중국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북중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그 연유를 막았다 노렸다 하는 통에 그때마다 북한이 대처법이 뭡니까? 이 대체 연료라고 했어요. 이 북한은 이게 그 공업연매제인데 이게 나프샤나 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휘발성이 가장 강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휘발유에 섞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못 가서 앵꼬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심한 기름이 다 이제 빠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목탄차라고 예전에 북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나무나 이게 강냉이 송치라든가 장작을 떼가지고 가는 아마 그게 또 도입이 돼가지고 아마 돌아가는 형편이 아닐까. 또한 세기 정도 뒤로 또 후퇴하면서까지도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냥 유지되지. 결국은 이게 연유가 없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이 뭐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하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뭐 인민경제가 뭐 지금 북한에 뭐 침체된 그런 공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제한은 합니다. 연유가 없기 때문에 간부들 차 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본인은 뭐 벤츠 세네 대 타고 다니면서 호사를 누리겠지만 네. 그래도 최고위 간부들도 이제 맘대로 뭐 그 휘발유를 펑펑 쓰기는 좀 힘들어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또 간부들한테 또 만보걷기 운동을 해라, 뭐 해라, 애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라. 또 아마 이게 적정의 그런 조치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가짜 가스, 가짜 휘발유 이런 게 참 많은가 봐요. 그렇죠. 북한에 뭐 중국 다음으로 북한은 가짜가 많은 나라인데 어쨌든 벤젠 아까 설명한 그런 대체 에너지를 가지고 조작해서 쓰는데 그게 당분간은 굴러가게 하지만 그 엔진 이 피스톤을 다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 휘발유가 이제 더 많이 나오면 북한 순수 수단들이 상당히 그 고장날 확률이 높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간부들 고급 간부들도 얘기하셨지만 북한에서는 가끔은 뭐 부상, 차관급도 걸어서 출근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지고 나는데 이번엔 아마 뭐 장관, 상까지도 걸어서 출근해라는 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지금 각박할 겁니다. 어쨌든 뭐 대북 제재가 뭐 원유를 줄이든 말든 어쨌든 북한은 별로 김정은 특히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세 분의 말이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스스로 할 걸 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교포 여성연회라는 걸 김정은이 열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교포 연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머니 고영이가 바로 제일교포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본인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사실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측면이 있었죠. 북한에서 뭐 아시겠지만 제일교포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이 취급을 잘 못 받는 이제 그런 계층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고영이를 사귈 때도 사실은 그 아버지인 김일성이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김정은이가 할아버지를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이 본인의 뿌리인 바로 제일교포들을 좀 잘 모시겠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 것 같고. 예.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석유와 관련돼서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한 1년 정도 비축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사실은 끄떡 없습니다. 1년 쓸 수 있는 양은 있고 이게 제재가 이행이 되더라도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이제 국경 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이제 이익을 좀 막아야 되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에서부터 이제 밀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정말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중국이 얼마만큼 틀어막을지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그 제일교포 여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완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번에 그 조선민주여성동맹 제일 조선인 민주여성동맹이라고 해서 이게 조청년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는 조청년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게 그 북한이 이게 원산에서 에어쇼를 한다고 했다가 중지시켰거든요. 결국 핵실험 때문에 중지시켰다고 보는데 그때 일본에서 일본 언론사나 그런 방송사들이 북한에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권은 좌우지하는 거는 조청년이 쥐고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상당히 조청년이 또 뭔가 이렇게 활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좀 더 챙기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청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자체도 결국은 대북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여성 동맹부터 조청년 간부의 와이프들부터 쥐고 그 다음부터는 자천적으로 이게 또 조청년을 이제 강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다른 한편으로 뿌리 찾기에 나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김정은이 생모 고용이 알리기에 뭐 완전 이제 앞장선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뭔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 바로 일본 오사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뿌리찾기, 뭔가 어머니를 자꾸 우상화하고 싶은데 내놔서 테스트해보면 반응이 신통치 않고 그래서 지금 우상화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그 조선인 여성동맹 간부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접견하고 선물 주고 한 것은 이자 지적들 하신 그런 어떤 돈 문제, 일본을 또한 하나의 그 자금 어떤 유통 분야로 선정하고 특히는 이제 뿌리를 찾아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또 일본의 전후 배상금 문제 여러 가지 예가 걸리고 있는데 이번 그 여성동맹 간부들의 접견은 그런 것과 뭔가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의 분석은 이 김정은에게 이 대북 제재가 타격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원유 30% 제한 공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소장, 김주성 대표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